시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번 좀 특강하고 또 제가 마칠 쯤 돼서 한번 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디카 씨가 왜 고승이 빠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고승가도로는 최초의 디카 시집이에요. 2004년에 제가 발간한 건데, 이 책은 지금 저도 이 책도 사람들 보면 그냥 주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저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제가 이제 중고 서점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운 좋게 그때 마산 부림 서점이라고 본 서점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제가 한 2, 3년 전에 이게 정가가 7,500원인데 거의 정가로 그때 하나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가지고 줘버렸어. 그런데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띠도 지금 있는데 이 띠는 지금 없어졌어요. 여기는 띠가 있잖아요. 여기 띠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 중고 매장에는 50만 원이에요. 이건 지금 아예 그 중고 서점에도 지금 한두 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한 20년 됐으니까 50만 원이라는 게 뭐 납득이 되는데, 디카시 창작 인문 이거는 7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50만 원 되는 건 참, 이건 정말 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디카시에 대한 붐이 일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생산 안 돼. 중앙본이 중요하거든요.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릴린 monroe가 둘렀던 그 목도리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경매시에 나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승가도 이 책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가치가 굉장히 오르는 겁니다. 경매 그게 별로 의미는 없지만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잠깐요. 네. 궁금해서 교수님이 재발행 재판하겠다 하면 안 됩니까? 재판합니다. 그래, 재판해봐야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래요? 처음에 나왔던 그게 초간본. 지금 문득중문학관에도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재판본이 있어요. 재판본도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초판본은 없어요. 초판본이 아마 만에 거기 어디 한 건, 만에 그 문학관인데 거기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판도 그것도 아마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초판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디카시 창작 이 인문의 내용보다 훨씬 더 보강해가지고 더 많이 보충을 해가지고 더 두껍게 이제 올해 아마 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책은 이 책보다는 가치가 없어요. 초간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호사가들이 소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밥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 가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먹고 살기가 급할 때는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제 먹고 사니까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로 이제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고흐의 그림도 당시에는 누가 한 점도 안 샀잖아요. 그런 거예요.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자기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밥을 더 맛있게 먹거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명품 가방을 들기도 하지만 그것도 짝퉁도 많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남다른 어떤 그런 소비, 그럼으로써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욕구니까 이제 예술적으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선진국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왜 고승이 디카시의 발원지인가부터 지금 이제 하나씩 그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머니투데이 2016년 8월 10일자 그 보도에 그 당시에 최팽호 군수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이렇게 기사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04년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디카시 페스티벌은 디카시의 글로벌 원년을 선포, 행사 규모를 확대했다. 재패모 분수는 고성이 발원지인 디카시 페스티벌이 고성의 문화 브랜드로 정착되고 있다며 디카시를 통해 고성을 알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2016년인데 이제 2016년이 되면 이제 디카시가 해외로 알려지기 시작한 그런 원년이에요.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경남 고성 디카시 페스티벌에서 경남 고성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그때부터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카시를 초대해가지고 SNS 시해가지고 디카시 특강도 하고 디카시 전시도 하고 제가 그때 가서 강연도 하고 또 거기 저 종편 기자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마 자료 지금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리랑 TV에 아리랑 TV는 뭐냐 한국 문화를 영어로 알리는 그런 텔레비전이 아리랑 TV예요. 제가 그때 그게 이제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디카시가 새로운 장르로 이렇게 2016년에 그 국립국은 우리말씀의 문화명으로 등재도 된 그런 때예요. 그렇게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SNS 시대에 시해가지고 기획 특집을 하고 몇 주간 그 했는데 새로운 트렌드의 시를 이제 기획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언론에 막 보도되니까 그 아리랑 TV에서 저를 스튜디오 오라 그래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영어로 세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송출을 한 거죠. 한국의 이런 새로운 장르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2016년에 이제 그 1월이었어요. 그래하고 내가 이제 2016년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학생들한테 디카시를 알리고 그러면서 중국에 가가지고 바로 중국 대학생 그 당시만 해도 한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기 때문에 한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중국이. 내가 그 중국 백화점에 가면은 그 당시에 나는 송중기를 몰랐거든요. 송중기를 몰랐는데 나보고 중국 가서 송중기를 알았어요. 송중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한류가 뭐 그 당시에 2016년에 대단했는데 그래서 내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지금은 중국어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 무엇을 한국어는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막 마치 송중기를 본 듯이 너무 그 아가씨가 백화점 아직 한국인에 대한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붐을 타고 제가 중국에 그 당시에 주요 대학이 한국어과가 다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한국어과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2016년에 가가지고 2018년에 중국 대학생 한국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중국 대학생 디카시 공모전을 했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확대돼가지고 해외 대학생 디카시 공모전을 매년 해요. 고성에서 디카시 페스티벌 기간에. 그런데 이제 2018년 되고 이제 막 그럴 때 갑자기 이제 사드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싸늘해져 버렸어요. 저는 그래 사드만 아니었으면 중국에 계속 있으려고 그랬어요. 아주 너무 좋았어. 그런데 사드가 터지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나를 계속 필요로 하고 대학원도 막 생기고 내 같은 사람이 그 한국의 대학 교수 출신이 자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자기들은 홍보하기 좋으니까 나를 필요로 해가지고 그 당국에 비자 연장을 해주라고 뭐 그래가지고 2018년 제가
겨울 방학 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봄학기 2018학년도 수업 시간표까지 다 짰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비자 연장을 안 해준다고 좀 기다리라고 비자 연장하고 나면은 다시 오겠다고. 그래 기다려가지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 중국에 계속 있었으면 안 될 뻔했죠. 왜냐하면 2018년에 제가 와가지고 이제 그 고성 문화부설 디카시 연구소를 지금 디카시가 해외로 확산되는데 해외 여러 단체들하고 MOU를 맺고 해야 되는데 고성 문화부설 디카시 연구소하고 이게 격이 안 맞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소가 돼야 되는데 고성 문화부설도 아니고 문화부설 디카시 연구소 하니까 이게 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충원 원장님 당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이름도 고성문화부설 디카시 연구소 해가지고 글로벌 디카시로 지금 가는데 도저히 이 단체에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이제 문화원에서는 사무실도 공짜로 얻고 그랬는데 저 읍내에다가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한국 디카시 연구소로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승희 디카시의 발언지라고 이제 최평호 군수도 그렇게 신문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고승희 발언지라는 말은 어떻게 최평호 군수님이 처음 썼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고승희 디카시의 발언지인지는 이제 제가 왜 고승희 디카시의 발언지로서 알려지게 됐는지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카시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고성에 있는 분들은 왜 고성이 디카시의 발언지인가를 제대로 알고 해야 문화적 그런 자부심이고 사실은 이 고성이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군수님도 한테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문화관광가장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브랜드화 해가지고 지자체를 공부하는데 이 디카시는 너무나 고성이 발언지라는 게 뚜렷한데 왜 디카시가 고성이 발언지냐고 이렇게 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데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문화 예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나 예술로서 뭔가 자기 이 국가 브랜드가 되고 자기 지자체를 알리지 않으면은 지금은 예술 문화가 아니면은 안 되는 시대가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저 뭐냐면은 그 트럼프하고 해리스입니까? 해리스하고 토론하는 거 봤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유명한 미국의 팝 가수 이름이 누구죠? 테일러 스위프트. 스위프트가 그 토론을 듣고 뭐냐면은 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딱 한마디 지금 SNS에 올리니까 막 엄청나게 지금 뭐 거의 몇 프로 오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 한 사람의 발언이 그 미국의 대선을 좌우할 만큼 이게 바로 문화 예술의 힘입니다.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한 영향력은 김남신문이나 뭐 지역에 있는 신문사가 아니라 조선일보 하나만큼의 어떤 한 1인 미디어로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너무 다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디카시는 바로 그 1인 미디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장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때 재평호 군수 시절에 그러면 최 군수님이 그 중간에 뭐 선거법 위반으로 중간에 하차하셔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그때 재평호 군수님께서 디카시를 브랜드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 그 전에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자체에서 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항수는 소나기 마을이에요. 항수는 소나기 마을이 지금 우리 고성 출신 김종혜 교수가
그 문화 강장을 맡고 있잖아요. 총장. 그게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그런 성공한 문학관일 겁니다. 거기 가보면 그게 함순환 문학촌이라 할 만큼 굉장히 부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양평에 그 소나기 마을이 생기게 된 게 뭐냐면은 몇 번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함순원의 단편 소설 소나기가 유명하잖아요. 함순원의 소나기 저는 어릴 때 교과서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교과서에서 대부분 함순원의 소나기 배웠을 거예요. 저 사춘기 때 그거 읽으면 정말 가슴이 설레고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가장 아주 그 리얼하게 보여주는 순수한 그런 서정적인 소설인데 거기 보면 윤초신의 손녀와 소녀의 순수한 우정이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럼 뭐 양평에 왜 소나기 마을이 생겼느냐? 그건 이 한 구절 때문이라는 거죠. 윤초신의 손녀가 양평으로 이사 간다더라. 그 한 문장. 그래가지고 그 한 문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나기가 워낙 유명한 소설이니까 소나기 브랜드를 양평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윤초신의 다른 양평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윤초신의 손녀가 양평 음대로 뭐 이사 간다더라. 그거 가지고 이제 소나기 마을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사실 이 디카시가 지금 고성이 왜 디카시에 빠른지를 제가 지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디카시가 지금 곳곳에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그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시로 스마트폰에 디카시 이렇게 검색어를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쳐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최평호 군수님이 이제 그때 디카시를 이제 그때만 해도 막 이제 해외로도 소개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저보고 고성에 군청에 실가장들을 내가 모아줄 테니까 와서 디카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라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때 아마 우리 정양 쌤도 같이 하셨죠? 네, 그때 같이 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토론을 하면서 그게 뭐 안건들이 나왔는데 디카시 이걸 그 대리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문화상표로 등록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해보니까 그거는 장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고성에 뭐 이걸 하나에 아니면 경남고성 국제디카시 페스티벌 이것도 상표 등록을 하자. 그건 알아보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디카시 발언지 뭐냐면은 표석을 세우자 그런 이야기야. 디카시 발언지 디카시 고성은 디카시의 발언지입니다. 이런 표석을 하나 세우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또 뭐 디카시 문학관을 만들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은 다 현실화되지 않고 그러다가 디카시 발언지 포석을 세우자고 3천만 원 뭐 이렇게 그 분에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냥 카트해가지고 그건 장산숲에 세울 건데 장산숲에 거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 결과는 오면 하자 해가지고 그게 허지부지 돼버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여기 보면 디카시 그냥 표석은 못 세우고 이렇게 표지판을 하나 여기 고성 장산마을 주민 이름으로 이렇게 장산숲에 보면은 이게 세워져 있어요. 장산숲이 이 드라마 촬영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중에도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와요. 젊은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 디카시 표지판도 있고 그러니까 디카시가 뭐지? 그래가 디카시 검색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디카시 때문에 그 장산숲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디카시의 발원지를 제가 장산 마을에서 고성에서 그러니까 고성가도를 타고 마산 창신대학으로 출퇴근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어떤 찍고 써서 고성가도라는 디카시 집을 냈기 때문에 이제 고성을 중심으로 나 혼자 디카시 처음에는 실험을 했지만은 그게 여기 계신 정이양 쌤이라든지 서울에 계신 김종혜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최강임 교수라든지 이경 선생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걸 고성을 중심으로 디카시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고 그게 이제 오늘의 디카시를 만든 것인데 그게 여기 보면 이제 이 고성가도라는 게 이제 이 책이라고 했죠. 이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 고성가도라는 디카시 집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처음에 제가 2004년 4월 2일부터 2달간 한국문학도서관이라는 인터넷 서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주도의 윤석산 교수께서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온라인으로 문학도서관을 구축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의들한테 오늘날 지내는 블로그처럼 하나의 서재를 하나씩 다 줬어요.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져 버렸는데 그게 굉장히 시스템이 좋았어요. 뭐냐면 거기에 그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연재 코너도 있고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금은 뭐 너무 좋은 그 인터넷 그런 SNS, 페이스북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보면 정말 유치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인터넷에 내 개인 서재를 가진다는 게 굉장히 매혹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창신대 문창가 교수실에서 문창가 교수로서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시도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지금 멀티미디어 시대, 디지털 시대가 오면은 기존의 문자 시로만 가지고는 그 시대 정신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영상과 문자를 결합하는 그런 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가 국문과 교수가 아니고 문창가 교수이기 때문에 시공 교수이기 때문에 내가 또 신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디지털 카메라라는 디카와 C라는 그것을 합성해서 신조어로 제가 디카시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카시라는 이름으로 한국문학도서관에 고성에서 창신대학으로 출퇴근하면서 제가 가다가 특별한 느낌이 있으면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탁 찍어가지고 그 느낌을 그대로 학교에 가서 써서 컴퓨터 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국문학도서관에 연재를 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 2달 90편을 써가지고 9월 달에 바로 문학의 전당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고성가도, 가도라는 게 뭐냐면 한자어로 길이라는 뜻이잖아. 고성가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디카시 집을 냈어요. 여기 보면은 디카시 개척자 이상옥 씨는 국내 최초 디카시 출간 이렇게 뭐 공부한다고 띠를 두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고성가도라는 이 시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만든 게 뭐냐면은 디카시 마니아라는 그런 어떤 카페입니다. 지금 이 카페가 너무나 이 카페만 잠시 소개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카시 마니아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게 디카시 마니아. 네. 이게 디카시 마니아 카페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한 2,000명 넘게 2,200명 정도 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디카시 작품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회원으로가 안 돼도 읽을 수 있네요.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제가
9월에 2004년 9월에 디카시집 고성가도를 출간하고 한 2, 3일 있다가 바로 디카시 마니아라는 이 카페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디카시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디카시 전문 커뮤니티가 디카시 마니아라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오시면 늘 거기에 뭐 하루에 몇 편씩 디카시 신작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디카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디카시 전문 커뮤니티가 바로 디카시 마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디카시 마니아라는 카페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것만 하고 좀 쉴게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고성가도라는 이 디카시입니다. 이게 표제시입니다. 표제시. 표제시라는 것은 시집의 제목이 된 시를 표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 시집 제목을 고성가도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그건 이는 아마 운명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의 장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저 개인 실험이죠. 개인 실험으로 이게 장르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고성가도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디카시 하면은 제조의 디카시 집이 고성가도 여러분들 디카시 집 고성가도 치고 그 관련된 기사나 글들이 뭐 수백 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건 디카시가 처음 고성가도라는 디카시 집이 나오면서 디카시가 시작됐다 이렇게 알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따라 붙는 것이 디카시는 고성에서 지역문화운동으로 시작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성이 디카시에 파른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디카시 표지판을 어디 세울 것인가 논의가 많았는데 뭐 고성 남산에 세우면 더 좋겠죠. 그런데 내 고향이 고성에서 거기서 장산에서 늘 출퇴근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산 숲에다 세우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지판을 세운 거죠.